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41분입니다. 예, 트레이딩 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제 내렸어요. 미국 증시는 어제 내렸고 많이 내렸어요. 예, 오래간만에 시원한 하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선물도 4.45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자, 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잘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으면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갔다? 그럼 이건 매수 대상은 아닌 거죠. 예?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요. 미국 증시는 예,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은 봉이 몇 개나 있는지는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하나 남았죠. 예? 여기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제대로 넘은 거 하나. 얘가 몇 년도냐면 2010년도에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 바로 주저앉았죠. 예. 그러고 나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간 경우가 없죠. 위에 올라탄 경우가 없잖아요. 예? 없다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년 동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못 올라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올라탔고, 예, 2021년도에 윗꼬리 달고 버텼는데 2022년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확률상 2010년도부터 따지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봉 중에 종가가 버틴 봉은 3개밖에 없어요. 예? 종가가 위에서 버틴 봉은 3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예, 14개 중에 3개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웬만하면 연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로 넘어가면, 예, 보유는 하더라도 신규 매수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상단선이죠. 6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는 367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유죠, 보유. 예? 보유 가치만 있는 거고, 신규 매수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거고, 하단선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예, 352에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종가가 357.99예요. 예.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예, 종가가 하락하면, 예, 이제 모양새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하단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314 라인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예, 연봉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6개월 봉으로 가면 6개월 봉 하단선은 357.99, 즉 작년 종가 부근에 있다는 얘기고, 그죠? 작년 종가 부근에 하단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봉으로 보시면 3개월 봉의 하단선도 작년 종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종가를 기준으로 어쨌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종가 기준으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걸 일단 머릿속에 예, 이제 기록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저가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분기봉은. 자, 보세요. 분기봉은 지금 예, 이렇게 저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켰어요. 4번 지켰다가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두 번, 예, 두 번, 지금 세 번째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상방으로 가는 거고, 저가가 무너지면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347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예? 347.12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있다. 예? 그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국내 증시가 내리면 잘하면 357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57 라인까지 빠졌을 때 347 라인까지 내려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반등하느냐, 이제 결판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하면 이제 매수세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저가를 깨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이제 3개월 봉인데, 3개월 봉 부러지죠? 보이세요? 3개월 봉 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진다고. 부러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기에 종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월 하락하면, 매수 찬스가 아니라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월봉. 월봉은 지금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하락하려면 장대 음봉으로 끝나야 돼요. 장대 음봉으로 끝나야 된다고. 이건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자, 추세가 무너질 때 빨간색 실선이란 말이에요. 얘가 추세란 말이에요. 얘가 추세예요. 그럼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실선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를 무너뜨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 세 개의 선까지 다 무너뜨려야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하나 죽였잖아요. 1번. 그러면 지금 이걸 A라고 하자고요. 이게 상승 추세면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지금 2번까지는 터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걔가 357 라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57 언더까지 내려가면 상승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반등이 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누르느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월봉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봉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월봉으로는 매수 못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려면 9월이에요. 9월에 저가를 깨야 돼. 지금 저가 깨는 거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거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8월 말 종가, 8월 말 종가가 그죠? 8월 말 종가 8월 말 종가가 최대한 낮아야 돼요. 그래야 9월에 저가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8월 저가를 깨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9월에 8월달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상승 구조가 훼손이 안 돼. 근데 만약에 9월에도 내렸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 8월달 저가를 깨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8월달에 지금 저가가 364? 63이에요. 363.89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8월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363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 거잖아. 이제 360까지도 내려갈 거잖아요. 미국 증시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8월달에 저가가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높아도 3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60을 깬다는 얘기는 350대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지금 야간 선물의 지수만 반영을 해도 결국에는 360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해요. 9월달에 8월달 저가를 깨는 건.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8월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350대를 뜻하는 거고 350대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주봉을 볼게요. 이주봉을 딱 보시면 이주봉은 아직 이격볼배는 안 갔죠. 근데 이격볼배의 위치가 얼마예요? 358입니다. 358이에요. 358.
그러니까 예, 지금 위치에서는 358까지 내려갈 수 있어. 자, 미국 증시 내렸죠? 미국 증시 내리는 것만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58 라인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살펴볼 거. 종가. 종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요걸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길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길 깨야 된다고. 여기요. 여길 깨야 돼. 깼으니까. 그래서 깨졌잖아요. 이 종가는 깨졌고 그 다음 종가가 어디 있어요? 352.4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종가가 지난주에 종가보다 아래쪽에서 끝난다라는 건 352.4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52.4.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352.4.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52.4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352.4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내린다라는 거는 352.4로 갈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끝났어요. 네. 자, 이제 주봉의 다음 봉을 보면 이렇게 이제 꺾였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꺾인 게 지금 여기라고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여기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353.84 정도인데, 이게 이제 4% 정도 개파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한 352대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일단 열어두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반등 후 재하락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등 후 재하락. 그냥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하니까. 지금 위치 자체가 과하니까 바로 내리는 건 어렵더라도 저가가 깨진다면 반등 후 재하락하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봉은 뭐 설명할 거 없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목으로 다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다 해결했죠? 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요. 3일봉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352 라인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352 라인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맥스가 358이니까 아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주봉도 아직 의미가 없죠. 이 주봉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건 월봉이 기준선 26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357.99. 이 위치가 지금 딱 358.50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작년 종가야. 기준선이 작년 종가이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가 작년 종가보다 아래쪽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데드가 난다는 소리고, 데드가 나면 322.66으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 종가가 358 아래, 작년 종가보다 아래에서 끝나게 된다면 322.66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엔 322.66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다 무너뜨리고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종가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못 지키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이미 와 있어. 그쵸? 코스피는 지금 와 있어요. 예? 자, 2673이에요. 2673인데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보다 이번 달 종가가 지금보다 낮으면 예? 얘는 2377로 가야 돼. 2377.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럼 2377과 322.66을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이 2377이랑 가장 가까운 봉이 얘예요, 얘. 2023년 2월 저가입니다. 그럼 2월 저가를 보세요. 2023년 2월 저가. 얘죠? 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314를 깬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코스피로 2377을 간다는 얘기는 여기잖아요. 그럼 코스피 200으로 보면 320.66이 아니라 314를 붕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연봉의 하단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예? 연봉의 하단선까지 간다는 얘기지. 여기서 종가가 기준선 26을 대드내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안에 314.49를 보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다 말해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다르게 이미 코스피 지수는 데드 근처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서 지금 수치를 만약에 월말까지 복구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나오고 개인이 현물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좀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튕겨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예? 튕겨 올라가면 상관없다고. 이 밑으로 주저앉았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예, 다시 감아 올리면 아무나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서 종가가 2673.45보다 높으면 되는 거예요. 종가예요, 종가. 얘는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봉은 데드가 낮고, 그죠? 자, 주봉은 아직 데드 안 났고, 얘가 데드 날라면 2606을 붕괴해야 돼. 2606을 붕괴하면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고. 얘는 데드 신호로 뜨려면 한참 남았어. 네, 한참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월봉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버스잖아요. 고버스. 자, 고버스 일봉을 보고 제가 분석한 거 하나 있었죠. 골드 안 났다. 그죠? 골드 안 났다. 안 찍었다. 5원 차이로 안 찍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한 번 더 상승이 올 거다, 일단. 예? 예. 한 번 더 상승이 올 거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 여기 골드 냈는데 왜 여기 안 찍어?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죠. 한 발이 남은 거고. 이제 여기서 상승하고 나면 얘는 모든 걸 만족해요. 그러니까 일봉은 역할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9월 말까지 따져보자고요. 9월 말까지. 그러면은 지금이 8월 3일이니까 그냥 다 제끼고 두 달이잖아요. 두 달. 두 달이면 40거래일이란 말이에요. 40거래일이면 3으로 나누면 13개 봉.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위로 올라가야 돼요? 2135원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가면 2310원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봉은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잖아, 지금. 지금 골드 날 일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네. 이주봉도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어요. 월봉도 네.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시면 돼요? 3일봉이 여기를 넘느냐. 여기를 못 넘으면 레버리지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 2315원. 여기를 넘으면 그 다음에 2500이 고지예요. 예?
다음에 2,500이 고지라고.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길 넘었다. 2,315원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2,535원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2,535원이 골드 자리잖아요. 예? 2,535원이 골드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길 넘어가면 이제 계속 이제 다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단계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면, 월봉의 목표치는 어디냐? 올해 말까지 8, 9, 10, 11, 12, 12까지 여기잖아요. 그러면 3,120원을 넘어야 돼요. 3,120원. 여길 넘으면 목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7,000원대가 되는 거예요. 7,000원대. 네? 7,000원대. 그러니까 3,000원을 넘는다라는 건 7,000원을 넘는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죠. 네. 근데 못 가면 레버리지를 사셔야죠. 네? 꼭 간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반대로 레버리지를 사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 꽂을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3,120원이 작년 10월 달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10월. 예? 작년 10월 여기잖아요. 예. 얘가 3,100원이라고. 고가가 얼마지? 3,120원이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얘 고가를 넘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5라고. 예? 305라고요. 근데 얘를 넘으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5 코스피 200 지수로 305를 간다라는 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뒤집어지는 거죠. 거길 못 가면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갔다. 그러니까 305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뭔가 휘청일 만큼의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증시 잘 보시면 어차피 자동차, 반도체, 금융 이 세 개로만 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305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반도체도 죽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죽고, 그 다음에 금융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전 세계적인 불황이 어쨌든 임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타격이 크게 발생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10월이 타겟입니다. 작년 10월이 타겟이에요. 작년 10월이 305조. 여기가 타겟이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 증시의 목표치가 아마 거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로 되어 있어서 아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 어쨌든 지금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텝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작년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작년 종가로 아래로 내려가서 9월 종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치 아래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 위치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기준선 26 아래에서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2377이 목표가가 되잖아요. 근데 2377은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 322.66이 아니라 3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5가 목표가 되는 거죠. 315가 목표가 되는데 결국에 315까지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305까지 붕괴하는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뒤집어지겠죠. 이제 고버스가 뒤집어질 거라고. 고버스가 이제 골드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선행 스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된다라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경기 침체 아니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다가 이제 미국마저도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스텝을 밟아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질 거고,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 증시도 무너지는데 1차로는 작년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작년 종가 아래에서 계속 버티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일목이 대등하면서 2377쪽으로 밀어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2377이라는 숫자가 코스피 200 지수로는 315 정도 되니까 그 수치가 연봉의 하단선이잖아요. 연봉의 하단선이니까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현물 매수가 동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안 사면 제 분석은 다 뒤집어 버리세요. 저도 제 분석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이건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이 수반돼야 돼요. 지금처럼 돈이 왕창왕창 들어오면 신빙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거, 여기 2377. 이 2377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달 저가 부근이잖아요. 저가 부근이니까, 이거 저가 부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3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저가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종가 투자 심리도로 보면 여기가 타겟이에요. 작년 10월에 타겟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 내리고 다음 달에도 종가 내리면 타겟이 10월 달 종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일목이 바라는 수치와 투자 심리도가 바라는 수치가 동일해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하단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1차로 357.99, 즉 작년 종가보다 낮아지느냐 아니면 높아지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52.41까지 내려오느냐. 352.41이 연봉의 하단선이거든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터치하면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1.42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너뜨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얘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 스텝이 315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스텝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구조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월봉이죠. 월봉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달에.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눌렀잖아요. 이 형태랑 지금 연봉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만 움직여준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옳을지 틀릴지는 뭐 어차피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뭐 9월달 종가가 364를 못 넘으면, 364를 못 넘는다는 얘기는 연봉의 상단선 위로 못 올라가면, 연봉의 상단선 위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데드가 나는 거고, 그러면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2377.76이다 보니까 2376.77인가 77.66인가 하여튼 보고 넘어갈게요. 2377.76.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2377.76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이잖아요. 그럼 둘 다 어차피 데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2377.76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315. 315에서 310 사이에 어떤 수치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봉의 하단선까지는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로 3일봉 데드, 예? 일봉은 데드가 났으니까 3일봉 데드가 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2600이 무너지느냐, 예? 2600이 무너지느냐가 이제 그 다음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600이 무너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2600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반대로 매수하세요. 즉 352.42를 붕괴하지 못하면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 352.41이 연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연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미 상단선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선을 찍으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이제 340대로 내려가겠죠? 341대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352대로 데드를 내면 결국에는 341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분기봉으로 봤을 땐 저가를 깨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357 라인까지만 내려오고 352 라인까지 내려가면 안 돼. 거기서 튕겨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봉이랑 그 다음에 3개월봉의 하단선에서 튕겨야 상승이 되는 거지. 거기서 눌러서 352대까지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분기봉의 저가를 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다 다 쏟아붓어요. 이 정도 정보 공유해 드렸으면 전략을 짜실 수 있겠죠. 이 안에는 하락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상방에 대한 전략도 있는 거예요. 내려갈 거니까 하방에다 막 담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방을 갈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하방이 해제되는 조건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방을 볼 때는 하방이 해제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저처럼 하방을 보시는 사람이면 하방을 만족하는 조건을 완성하는 걸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3일봉 잘 보세요. 3일봉.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